이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제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했어요. 잠시 영상 준비했으니까 보고 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건물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예산안 좀 협조 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정연설했는데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겸손과 존중이에요. 대통령께서 상당히 겸손하면서 야당의 협조, 국민들의 협조를 원하는 저런 모습 보이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권 초기입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밀어붙여도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인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렇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겸손한 모습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대단히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시정연설 본인이 참석하셔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신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 소장 요새 친명 별명이 패널인가 봐. 요새 별명이 유명이라는 얘기가 있더니만 아니 유명이라고 유명? 유명이라는 별명이 근데 생겼다고 이걸 하- 어떻게 비판을 해요? 유명. 왜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반국가 세력 척결을 한다고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이렇게 비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나 저 능력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비판 못 하겠어요. 근데 비판할 게 별로 없어요 현재. 그렇죠. 제가 잘못하는 건 아니죠. 물론 허니문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저도 볼 때 비판할 게 없다. 특히 저는 하는 게 이제 그 야당의 얘기도 들으려고 하는 사실 들으려고 하지만 듣기 힘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에서 계속하고 임기를 대통령 임기랑 맞춰달라. 대안을 가지고 오라니까 방통위 개혁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라니까 독임제로 가자. 그렇잖아요. 원래 5인 합의제인데 독임제 그냥 내가 위원장이니까 내가 이끈 대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잖아요. 속에서는 열불 나겠죠. 좋겠어요? 사실 안 좋겠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쟤는 진짜 강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걸 바로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일단 듣는 모습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합의는 최종 안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총리 청문회 했지만 뭐 부족한 부분, 부적절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인준을 통과시키겠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뭐 오늘도 그랬지만 총리 임명하면 안 됩니다. 철회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솔직히 니네가 한 애들보다 헐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은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냥 태도로 보이고 최대한 설득하는 좀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 안 하겠죠. 그래도 계속 협조해 주는 모습, 달라는 모습만 보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되고 그런 활동들이 그런 디테일들이 정치적 갈등을 좀 누그러뜨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막 계속 피켓팅하면서 막 야유하고 그러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점차 이렇게 좀 안정된다. 제가 듣기로는 일부 이제 보수적 인사들 불러서 따로 뭐 식사 자리나 이런 것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 또 정치권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전 있다고 봐요.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 딱딱하게 있으니까 그냥 뭐 쑥스럽겠지만 뭐 저도 좀 쑥스럽습니다만 이러면서 얘기하고 분위기를 자꾸 누그러뜨리려는 것은 전 상당히 좋게 봅니다. 안 그래도 박 실장님이 얘기하신 이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잠시 보고 얘기 나눌게요.
이게 이제 연설을 마친 뒤에 퇴장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쪽으로 가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이제 얘기하는 걸 듣고 또 악수를 나누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때 이제 권선동 전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랬냐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총리 임명 안 된다라고 2번 얘기했다. 그러니까 알았다면서 이렇게 어깨 툭 치고 이제 팔을 툭 치고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잘하시는 거죠. 이것도 뭐 그냥 가운데로 쭉 나가면 이쪽 옆에는 국민의힘 의원, 이쪽 옆에는 민주당 의원 이렇게 있으면 민주당 의원 쪽만 이렇게 보고 할 수가 있었는데 저렇게 국민의힘 의석 가운데로 가가지고 양쪽 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하시잖아요. 저렇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좀 존중을 해주고 대우해주는 모습이 협치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적대시하진 않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또한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 경험도 있고 의회 경험도 있는 것이 대통령직 수행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하는 거 빼놓고는 비판할 대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모습들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기분 나쁘겠죠. 난 정말 신경 써서 그 여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신체적으로 이게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될까 싶을 정도로 뭐 일이 많다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시정연설도 어쨌든 잘 준비해서 가고 대화하는 모습도 자꾸 보이고 그러는데 박수도 안 치고 기립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 눈 감고 있거나 그러고 있고 기분 나쁘죠. 인간적으로. 근데 말이라도 그냥 여기서 호응 안 해주니까 제가 좀 쑥스럽고 이런 얘기라도 풀려고 노력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냐면 그렇게 하니까 야유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안 갔잖아요. 사실 초반에 그럴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기분 나쁘고 저네들 진짜 그 내란당이 쟤네들이 지금 저렇게 나한테 할 건가? 인간적으로 그게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계속 두드리고 노력을 하면은 정치 문화가 양극화된 문화가 좀 바뀌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경제, 민생 이에서는 정치권에 일단 대화가 되는 게 사실 필요 조건이에요. 저는 그 역할들을 지금은 잘 하고 있다. 뭐 권성동 의원이 총리 임명 안 됩니다. 속으로 어깨에서 툭 치면서 에이 형 하고 뭐 이렇게 갔겠지만 속으로 네 걱정이나 해라고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반응이 없으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라는 말을 하는 거가 그 말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치사해 보이게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네.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갈 때 보면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기립해서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 무시하고 대화 안 하고 타협 안 하고 이 반국가 세력들 하면서 공유하고 그건 정치가 아니죠. 지금은 잘하고 계시다. 국무회의 이전 윤석열 정부 장관들 장관들과 계속 국무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석자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송미령 장관 유임이 결정된 뒤에 물론 그전에도 약간 그랬는데 이분은 교체가 확실한데 엄청 열심히 일한대요. 발언도 막 엄청 많이 하고 이건 다른 부처 얘기도 뭐 있는데 그거는 저희 부처에서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적극성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나도 적극성 보이면 혹시 뭐 나도 좀 잘해야 주 이런 생각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되도 않는 회의 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지루하고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전 정부에서 그러고 있다가 어쨌든 뭔가 회의를 하고 하니까 약간 일할 맛이 난다. 그런 걸 느꼈다고 배석자가 그런 얘기를 한번 전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그런 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으쌰으쌰하면서 일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건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인 반응이죠. 특히 이런 전임 장관, 전 정부의 장관들과 이렇게 일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호남 지역을 방문해서 직접 민심을 들었습니다. 뭐 지자체장부터 시민들까지 이제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이제 광주 무안 지역의 이제 오래된 수건이죠. 이제 군공항 이전을 두고는 정부가 TF 꾸리겠다, 즉석에서 해결책을 이제 TF 꾸리겠다 이런 이제 방안을 내놓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직접 얘기 들으시고 갈등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이야 그냥 분위기 좋을 때니까 그냥 넘어가도 나중에 됐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고
범정부적 TF를 꾸렸는데 결론은 해결이 안 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실망감이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시하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야, 대통령께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모든 게 해결되네. 야, 그러면은 뭐 군수, 도지사, 장관, 뭐 공무원들 다 필요 없어. 대통령한테 부탁하자. 이제 이렇게 대통령에게 책임이 다 미뤄질 수 있거든요. 뭐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다 대통령님 우리 지역도 한번 와주세요.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행정 조직이 좀 마비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 들으시는 것과 대통령께서 만기칠람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좀 조율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하나의 모델을 보이려는 노력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안들은 대부분 여기 상암동에는 마포구도 현안이 있죠. 소각장 문제 이런 게 있고 계속 그런데 여러 현안들은 사실 이만큼이 이쪽의 이익이면 그만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여서 또 각 뭐랄까요, 각 이익 집단 간의 갈등, 또 각 또는 저는 광주 군공항 같은 경우 지자체 간의 갈등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쪽이 이익 보면 한쪽은 무조건 손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약간의 손해나는 부분들은 정부가 좀 어느 정도 백업을 하고 대신 많이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양쪽에 조금씩 양보하라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설득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양보하면 대부분 둘 다 우리가 피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쪽에 다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이 조정자들이. 근데 그런 모델을 잘 보이면 이런 것들이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앞서 이제 양쪽이 양보하면서 해결이 되면 사실은 조정자는 양쪽에서 욕을 먹기가 쉬운데, 그때 중요한 게 이제 이 조정자의 신뢰도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좀 그런 것들을 약간 이겨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현안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소록도 병원 찾았는데, 이게 보니까 대선 기간에 김혜경 여사가 소록도 방문해서 선거 끝나면 꼭 대통령 모시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 지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님하고 앵커님이 자꾸 저를 친명 패널로 몰고 가는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판을 해? 왜 약속을 지켰습니까? 막 이렇게 그럼 비판을 해야 되나? 약속 지키신 거는 잘한 것이다. 특히 이제 이게 영부인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예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 살피면서 대통령에게 이런 분들 좀 잘 좀 국가가 보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마포대교 가가지고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동감입니다. 저도 기분처럼 권력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감입니다. 네. 아 참.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비판해야 여야가 됩니다. 대치한 끝에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김 후보자가 이제 제2의 논두렁식의 얘기까지 꺼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에게 가해진 여러 가지 비판을 한 이틀만 참고 넘기자. 그럼 압도적인 의석이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나 총리 인준받는 거 어렵지 않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또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데, 기본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인사청문회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 상대당이지만 같은 동료인 청문위원을 뭐 자격이 있냐, 너가 이런 비판할 자격이 있냐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나쁜 전례와 선례를 마련을 했고, 또한 제대로 된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엉성한 해명이다. 해명은 많이 하고 있고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료로서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엉성한 해명이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국회의원 지금 22대 평균 재산이 33억입니다. 근데 2억 원이잖아요.
물론 그것과 무슨 혹시 스폰서 의혹과 이게 직접적인 무슨 연관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저렇게 지금 연배도 있고 사선 중진에 이런데 재산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면 깔끔하게 산 것 아니야? 이런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여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낙마 뭐 임명철회나 이런 것 없이 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형식들이 좀 너무 부족한 게 많다.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고 자료 제출도 대부분 물론 못하는 자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할 만한 자료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 싫은 게 있다면 그건 좀 가리고서라도 해도 되거든요. 저는 사실 그 자료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본인이 엑셀 파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자료 냈습니다. 이건 사실 자료 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이전에 그러니까 청문회 하기 전에는 약간 고압적인 자세 나는 정치검찰의 피해자다. 예를 들어서 이런 류의 메시지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 청문회 동안은 전반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냥 좀 반격을 하는 모습도 좀 보인 것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재테크 실력은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될지 능력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추 농사하는데 2억을 투자해가지고 매달 450만 원씩 이익금을 받았다라는 것. 이거 해명해라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만 해명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건데 뭐 총리 인준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되시면은 그동안 야당이 많이 비판하고 언론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충분히 좀 반성하시고 자중하시면서 국정 운영 뒷받침 잘하는 것으로 보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배추농사 그 부분은 수익률이 27%니까 쉽게 납득이 잘 되지 않죠. 그런데 특수작물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옛날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럼 굳이 거기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굳이 전 그거를 할 건 없다. 굳이 왜 얘기해서 잘 납득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